얼굴색이 다르다고 조롱과 차별을 받던 한국 소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공개적인 조롱과 망신을 시키기 위해 그 소년을 무대에 앞세워 발표를 시킵니다. 소년이 말문을 열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울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전의 민족입니다. 무시와 차별을 받던 한 한국 소년의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교실 창문으로 햇살이 기울어지던 오후, 김범은 조용히 노트에 한국어로 단어를 적고 있었습니다. 미국 중학교에 온 지 석 달. 아직도 영어 수업은 범이에게 깊은 호수처럼 느껴졌죠. 간신히 표면에 떠 있을 뿐 언제든 가라앉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김, 또 뭐 쓰는 거야? 혹시 시험 답안? 옆자리 맥스가 장난스레 물었지만 범이는 그저 미소로 넘겼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생각이 더디게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냥 웃는 게 편했습니다. 너희 아시아 애들은 다 그렇지. 수학이랑 공부만 잘하고 체육 시간엔 구석에 숨어 있잖아. 범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그냥 습관이 되었네요. 미국 중부 작은 도시의 이 학교에는 아시아계 학생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 모범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그 꼬리표 안에 갇혀 있었죠. 복도에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장 헤이스의 무거운 구두 소리였지요. 학생들이 일제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헤이스 교장은 칠판 앞에 서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범이에게 눈 위에 내리쬐는 한겨울 햇살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실상은 더 춥게 만드는 포용과 다양성. 이것이 우리 학교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죠. 로빈슨 선생님. 로빈슨 역사 선생님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사들조차 헤이스 교장의 위선적인 태도에 눈살을 찌푸리곤 했지만 누구도 감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범이는 자리에서 몸을 더 낮췄습니다. 헤이스 교장이 포용을 말할 때마다 그 말과는 반대되는 차별적 행동이 뒤따르곤 했기 때문이죠. 그의 눈빛에는 항상 너희는 다르다. 그리고 열등하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군요. 특히 우리 아시아 학생들. 항상 모범적이네요. 교장은 범이 쪽을 흘깃 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실제로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범이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밖에선 단풍이 빨갛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범이의 고향 한국에선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로 향하던 그 굳은 뒷모습이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진짜 영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지원자 있나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로빈슨 선생님은 명단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헤이스 교장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김범 군이 한번 발표해보면 어떨까요? 항상 입을 다물고 있으니 영어 연습도 할 겸 좋은 기회가 되겠죠. 교장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범이에게 꽂혔고 여러 명이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로빈슨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으로 범이를 바라보았지만 교장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범이는 마치 깊은 바다에 던져진 것처럼 숨이 막혔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김. 자, 우리 모두 김 군의 영어 실력을 한번 들어봅시다. 헤이스 교장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은 조롱과 비웃음은 교실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팔짱을 끼고 마치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듯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범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비틀거렸죠. 빨리 나오세요, 김. 우리 모두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헤이스 교장의 재촉에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범이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라 부를 만한 이는 없었지만 간혹 인사를 나누던 에이미가 작게 화이팅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한국말로 그 한마디가 작은 등불처럼
범이의 가슴에 따스함을 전했습니다. 교단의 선범이는 고개를 들어 교실을 바라보았습니다. 30쌍의 눈동자가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대부분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곧 벌어질 쇼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맨 앞줄에 앉은 헤이스 교장의 눈빛은 냉정하고 잔인했습니다. 마치 어디 한번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자라는 도전이었죠. 자, 김군, 진짜 영웅에 대해 말해보세요. 영웅이 뭔지는 알고 있겠죠? 교장의 말의 뒷자리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장은 그 웃음소리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학교의 포용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소수 인종 학생들이 위축되는 것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을 향한 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범인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준비한 발표도 없었고 갑자기 영어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영웅이라 누구를 말해야 할까? 슈퍼맨, 아이언맨, 그런 캐릭터들을 말하면 더 조롱당할까? 시간이 없습니다. 김군, 영웅이 뭔지도 모르나 보네요. 역시 영어로는 생각하기 어려운가 봐요. 헤이스 교장의 말에 교실 안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로빈슨 선생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교장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욕감과 분노가 가슴에서 끓어올랐지만 영어로 대꾸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새벽, 항상 바다로 향하던 그 뒷모습, 태풍이 몰아치던 날에도, 폭설이 내리던 날에도 묵묵히 바다를 향해 걸어가던 그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물러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상대가 강하고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라 해도 아버지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을 것입니다. 범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그 누구도 모르는 진짜 영웅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매일 바다에 들어가는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범이의 작은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습니다. 헤이스 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것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범이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이 그를 잠시 당혹스럽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곧 비웃는 표정으로 돌아와 팔짱을 더 단단히 꼈습니다. 바다, 그 단어가 범이의 고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푸른 제주 바다와 그곳에서 매일 생명을 구하던 아버지. 범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헤이스 교장의 냉소적인 표정에 굴하지 않고 범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범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웃음소리를 내던 학생들도 이제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범이는 평소보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완벽한 영어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에서 해양구조대원으로 일하십니다.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시죠. 범인은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거친 파도에 맞서던 그 모습. 밤새 귀가하지 못할 때면 짧은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던 그 목소리. 범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이를 꾹 물고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한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죠. 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제주도 남쪽 바다를 담당하고 계세요. 범이의 이야기에 교실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로빈슨 선생님은 의자에 깊이 기대어 앉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헤이스 교장의 표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그 냉소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약간의 호기심이 깃든 표정으로 바뀌었죠. 작년 겨울, 제주 바다에 큰 폭풍이 왔습니다. 모든 배가 항구로 돌아오라는 경보가 내려졌죠. 하지만 그날, 한 요트에서 조난 신호가 왔습니다. 범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밤,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초조하게 지켜보던 그 시간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대부분의 구조대가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팀은 끝까지 남아 구조 작업을 계속했죠. 범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시선을 들어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킥킥거리던 맥스조차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죠. 그 요트에는 주한미군 가족이 타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휴가 중에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돌아가던 중이었죠. 이 말에 교실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미국인 가족이라는 사실이 모두의 관심을 끈 것 같았습니다. 헤이스 교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범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이나 의무적인 포용의 가면이 아닌 진짜 관심이 담긴 눈빛이었죠. 범인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이 교실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그것도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범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파도 높이는 6m가 넘었습니다. 보통 사람 키의 3배가 넘는 높이였죠. 범인은 손으로 높이를 표현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6m의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이해한 듯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교장의 표정도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우월감에 찬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지하게 범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아버지의 팀은 3시간 동안 그 가족을 찾아 헤맸습니다. 통신이 끊겼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죠.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범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그의 진심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빈슨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범인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트는 반쯤 침수된 상태였고 그 안에는 4 식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8살, 10살 된 2 아이였죠. 아버지와 동료들은 모두를 구조정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큰 파도가 덮쳤고 범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 남아있던 깊은 피로와 긴장의 흔적들. 하지만 동시에 그 눈빛 속에 빛나던 안도감. 아버지의 동료 한 분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그분을 구했죠. 그날 밤 모두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미국인 가족도 구조대원들도 모두요.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모든 시선이 범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창밖에서 들려오던 새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범인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세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범인의 눈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영어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그 의미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니? 이 말에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로빈슨 선생님은 조용히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았습니다. 헤이스 교장은 움직이지 않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미국에 와서 처음 며칠 동안 저는 아버지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고 모든 것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용기가 났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범인은 고개를 들어 헤이스 교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만이 있었죠. 아버지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뷰도 하지 않고 상을 받지도 않아요. 그저 매일 아침 묵묵히 바다로 나가실 뿐이죠. 범인의 목소리는 이제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떨림 없이 또박또박. 비록 한국식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그 진정성만큼은 누구보다 강하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로빈슨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범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학생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생각하는 진짜 영웅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범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맨 뒷자리에 앉아 항상 장난만 치던 학생들까지도 범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범인은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든든한 어깨, 굳건한 눈빛이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죠. 사실 미국에 오기 전에 아버지는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내 목소리를 내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는 핑계로요. 범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부끄러움이 아닌 깊은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사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준비도 없이 갑자기 불려 나온 것이니까요. 범인은 잠시 헤이스 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장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 냉소적인 표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교실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 아버지를 소개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을요. 범이의 말에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점점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빈슨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아있던 헤이스 교장도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범인을 처음 보는 것처럼, 혹은 그동안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영웅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 위험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범인은 마지막 말을 마치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교실은 여전히 박수 소리로 가득 차 있었고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기도 했습니다. 로빈슨 선생님은 범이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김범.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범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범인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헤이스 교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헤이스 교장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로빈슨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범인을 바라보았지만 그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오늘 저를 지명하셨죠. 아마도 제가 조용하고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우스운 상황을 만들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범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비난하는 톤이 아니라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담담한 어조였죠. 헤이스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로빈슨 선생님은 불안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고 교실의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였다 해도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말에 헤이스 교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오늘 처음으로 제 아버지에 대해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영어가 서툴러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범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분명 진실을 말했을 거라고 범인은 확신했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저는 아시아 학생이라는 라벨이 붙었습니다. 조용하고 수학만 잘하고 의견은 없는 존재로요. 그리고 저는 그 라벨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기대에 맞춰 행동한 거죠. 범이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평소 아시아계 학생들을 놀리던
학생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헤이스 교장은 움직이지 않은 채 범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제가 정하는 것이라는 거요. 다른 사람이 만든 틀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범위의 말에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누구도 감히 말을 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헤이스 교장은 팔짱을 풀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방어적인 기색이 사라지고 진지한 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한국에서 왔고 영어가 서툴고 체육 시간에 농구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생각이 있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인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국식 공손함이 담긴 깊은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방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데서 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헤이스 교장은 잠시 말없이 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그 우월감에 찬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믿어왔던 무언가가 흔들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교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순간을 목격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듯한 의미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었지만 곧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빈슨 선생님이 일어나 범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범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김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줬네요. 헤이스 교장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범이의 발표는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라 그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범이는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몇몇 학생들이 일어나 그를 막았습니다. 평소 범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던 학생들도 이제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조회 시간, 헤이스 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목소리도 조금 떨리는 듯했습니다.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교장의 연설은 대개 형식적이고 딱딱했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헤이스 교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범인은 뒷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지만 지난주 발표 이후로 몇몇 학생들은 그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범이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학교의 한 학생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헤이스 교장의 시선이 범이를 향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범이를 바라보았고 곧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범이는 당황스러움에 어깨를 움츠렸지만 이내 아버지를 떠올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육자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헤이스 교장의 말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교사들조차 놀란 표정으로 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던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학생은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그들의 침묵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헤이스 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이는
놀란 표정으로 그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김범 학생의 발표를 듣고 제가 얼마나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말이 유창하다고 해서 반드시 깊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며 조용하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교장의 말에 강당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깨달음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적 발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학교는 진정한 포용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소리가 존중받고 경청되는 공간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헤이스 교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고개를 숙여 범위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김범 학생, 당신의 용기와 진실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교장인 저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에서는 자발적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시작했지만 곧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적 박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범인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갑자기 주목받는 상황이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에이미가 살짝 범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멋지다, 범. 한국말로 속삭인 그 한마디가 범이의 가슴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범이의 발표가 있은 지 2주일 후 학교 홈페이지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용한 한국 소년의 진심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로빈슨 선생님이 역사 수업 시간에 촬영한 범이의 발표 영상이었죠. 학교 미디어 동아리에서 편집을 거친 이 영상은 곧 지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일은 그 영상을 본 한 미군 가족이 학교에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범이의 아버지가 구조했던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조된 후 미국으로 돌아왔고 우연히 그 영상을 접하게 된 것이었죠. 김범 군, 교장실로 와 주세요. 수업 중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범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격려의 눈빛을 보냈고 담임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범인은 조심스레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헤이스 교장과 함께 낯선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른 둘과 어린아이 둘. 그들은 범인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자아이가 먼저 달려와 범인을 안았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우리를 구해준 거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범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헤이스 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장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내 아버지가 구조한 미군 가족이야. 내 발표 영상을 보고 연락해 오셨어. 남자가 다가와 범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뻔했어요. 그날 밤 파도는 정말 무서웠죠. 당신 아버지와 그 팀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여자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당신이 아버지에 대해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을 구해준 영웅의 아들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범인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업적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범이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헤이스 교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범이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연락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범이 아버지와도 통화하기로 했답니다. 잠시 후 교장실의 큰 모니터에 범이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민박 씨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아들의 모습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범아, 무슨 일이니? 갑자기 화상통화하자고 해서. 그때 미군 가족들이 화면 앞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군 장교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민박 씨, 저희를 기억하시나요? 작년 제주도에서 구해주신 가족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의 구조 상황, 그 이후의 생활, 그리고 범위의 발표를 통해 다시 연결된 인연에 대해. 대화가 끝날 무렵 아버지는 범위를 향해 말했습니다. 범아, 내가 내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줬다니. 아빠는 정말 행복하구나. 그리고 자랑스럽다. 범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 신문에 범이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범 군, 이번 일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점이 있다면? 범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에게서 그걸 배웠고, 그날 발표에서 저도 조금 따라해 본 것뿐이에요. 범이의 말이 학교 신문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다. 김범. 한국에서 온 영웅의 아들. 그날 이후 김범은 더 이상 조용한 아시아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영어 발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은 그의 침묵 뒤에 어떤 깊은 생각과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이 자신도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생활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는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범이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용기가 있습니다. 바다처럼 때로는 고요하지만 필요할 때는 강한 파도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